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4.13 총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이종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나 야권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4.13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심사 결과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현역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하겠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결과에 반발하는 등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의 총선 관련 보도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여당의 개파 간 갈등이나 야권의 통합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천 심사와 관련된 발표가 이어지면서 각 당의 주요 인사 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요 인사의 발언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갈등 상황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선 등이 마무리되어야 각 당의 후보나 공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나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일정과 절차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천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총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의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각 당내 공천 작업이 예전에 비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국의 선거구를 재편해야 하는데 여야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지난 2일에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각 당에서 이른바 안심번호를 활용한 개인 휴대전화 여론조사 경선을 도입하면서 공천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전국 규모의 여론조사 경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253곳에 달하는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하는 일이 마무리되더라도 전국구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 실무가 남아 있습니다. 역시 후보자 공모와 자격 심사, 그리고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까지 모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입니다. 이 각 정당은 그 이전에 모든 공천 일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역산해 보면 시간이 매우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공식 마무리된 뒤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표소, 개표소 설치, 또 각 후보별 공보물 취합과 투표 안내문 발송, 선거 벽보 설치 등의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3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12일까지 13일 동안은 전국 각지에서 후보자들의 유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투표는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투표, 그리고 선거일 당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15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재외국민 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해외 공관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사전투표는 4월 8일에서 9일 사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선거 당일인 4월 13일 최종 선택은 바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YTN은 앞으로 다양한 현장 취재 등을 통해서
총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 정당의 정책 공약들도 꼼꼼하게 비교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네,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정당 간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건설적인 공약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에 쏠리게 되는 선거 풍토에 관해서 지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치열한 검증과 맥락을 짚어주는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 국면 동안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적인 차별점에 관해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권자들이 정치 피로감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승자를 예측하는 것에 경쟁이 과열되는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도 있어 왔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 동안에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각 후보의 자질과 공약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 취재 현장에서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공천 관련 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사설 정보지에서나 떠도는 공천 살생부설이 공론화되기도 했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또는 낙천한 후보들의 반발과 탈당, 창당과 통합 등 합종 연횡이 연일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언론이 지나치게 공천권 다툼이나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 경쟁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주요 정책을 짚어주는 알맹이는 빠진 채 흥미 위주의 겉핥기식 보도에 치중됐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선거의 절반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은 1차적으로 좋은 후보를 골라내서 국민에게 선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엄격한 공천 기준을 내세우고 도덕성과 정체성 기준을 우선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천 진행 상황 전반을 감시하고 부적절한 후보가 공천을 받지는 않았는지 검증하는 건 역시 언론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YTN은 각 당의 공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보별 자질과 각 당의 정책 공약에 대한 보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제 20대 총선 격전지를 찾아가 후보별 공약과 선거 전략을 분석하는 현장 취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여야 각 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기획 보도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 보도에 따라서 선거 구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후보의 당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선거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선거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은 정당과 후보들의 이 장단점을 비교, 분석,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관련 보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수다학과 이슈오늘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학년이 거듭될수록 복잡해지는 수식과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산으로 머리가 지끈지끈하셨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저도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YTN에선 수다학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하다가 언제 괴롭냐면 시험 때 되면 괴로운 거죠.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거야. 괜찮아요. 아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게임은 공부의 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다학은 전문가들과 수다로 수학을 쉽게 풀어주는 수학 강연 토크쇼로 기획되어 방송되고 있습니다. 쉬운 수학을 표방하고 수학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제 일반인들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는 게임에 빠진 중학생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방송 초반에 중2병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조어인 중2병은 중학생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빗댄 단어라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이유 없는 반항이나 방황을 하는 학생들을 통칭하여 표현하거나 일부 학생들이 보이는 일탈적 행동을 다소 유머스럽게 표현한 단어로서 중2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패널 간의 의견을 나누는 것은 방송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2병과 같은 단어에 대한 전문적인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단어를 사용하거나 병에 걸린다, 앓고 있다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중2병을 병리적인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2병은 질병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와 같은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시청자로 하여금 중학생 또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층을 자칫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뒤이어 소개된 사례는 게임에 빠진 중학생으로 시험 부담감이 큰 중학생의 사례가 다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원에서는 집중하여 수학 공부를 하지만 학교 시험 때에는 부담감을 크게 느껴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원인에 대해 방송 진행 내내 게임을 언급하였는데요. 출연진과 패널들이 과도하게 게임의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은 원인이 단순하게 게임을 과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등이 해당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공부의 천적 혹은 게임을 하면 대학을 못 간다와 같이 일방적인 교사의 입장이나 부모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이로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루어 최종 결정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얼마 전 대형 커피 전문점이 한 도예 작가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우연과 베끼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사회는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기술과
SNS의 발전은 개인의 덕창성이 다수의 복제로 탈바꿈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슈 오늘에서는 우연대 베끼기의 뉴스로 이와 같은 개인의 독창성이 대기업 등의 외부 효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실제 인터뷰 화면을 통해 피해 사항을 전달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상황을 전달하는 데 있어 유용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것이라 여겨지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인터뷰 내용은 정보원의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단순 자료 화면과 함께 정해진 서면을 읽는 것처럼 보도되어 현실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해당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쌍방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의 언론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막이나 불명확한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9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해설 방송 중 현재 이세돌 구단 열집 안팎 우세와 알파고 우하규에서 큰 실수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열집 안팎 우세는 쉬운 설명이었지만 우하규와 같은 전문 용어는 바둑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관심이 높은 만큼 보다 쉬운 단어로 자막을 고지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세돌, 인공지능 알파고의 불개패라는 배꼽 자막이 나왔는데 불개패라는 단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위권 검색어로 오른 점과 또 전문 용어인 점을 감안해서 구체적 설명을 했더라면 정보 전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정부 인사 수십 명 문자 통화 내로체라는 자막 중에서 내로체는 가로체 오기로 잘못 방송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오늘부터 실시라는 기사에 앵커 뒤 화면 그래픽의 태극기 속 음양 문양의 곡선 부분에 얼룩이 져서 어색한 느낌이 있었고 25년 만에 핵미사일 발사 예정 관련 기사에 그래픽 속 러시아 국기도 불필요한 선이 보이는 등 일반 시청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색한 느낌을 주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 코너에서 7년간 하루 1,000원씩 복지사 부부의 기부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45초간 반복해 보여줬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사진 위에 자막 처리 등으로 글을 읽는 재미라도 주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좋았을 것 같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 보도는 의미나 가치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실만으로 뉴스의 가치를 살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 보도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각자 판단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라는 명분으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뉴스 보도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반문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미나 가치 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저런 내용이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누구를 보고하는 뉴스인가? 더 나아가서는 오해와 곡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싸움을 부추기는 동네 수다장이와 같다고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판단이나 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대부분 뉴스는 결과가 없는 과정만으로 다뤄지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큰 줄기보다는 잡다한 가지에 연연하는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상황이지 결과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상황이 가지는 의미나 가치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와 연관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나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이 있지만 현실감은 떨어집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뉴스의 맛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혼은 성격 차이이고 화재는 전기누전, 묻지마 폭행은 사이코패스, 정당은 파벌 싸움에 제밥 챙기기, 재벌은 탈세, 공직은 부패 같은 원인들이 이제는 마치 공식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무감각하게 만드는 반복 학습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종이 아니라 추동하는 부채질처럼 반대의 효과가 번지고 있습니다. 마치 떡고물은 먹을 수 있고 떡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떡도 적당히 먹어야지로 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채로 줄어들지 않는 전염병처럼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이유들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탓하기도 하지만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뉴스 보도는 개인적 가치나 판단에 앞서서 사회적 가치와 판단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뉴스 보도인지, 이 뉴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뉴스 보도는 중립성이나 객관성으로 포장된 회피성 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전문성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